네, 좀 쉬셨나요? 자, 사회 과학 부분 기초학력 평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더보기란에 보시면은 다운받을 수 있게 각 회차별 분량을 올려놓을 거예요. 이 교재가 아직 출간이 안 돼서 불편하시더라도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준비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 부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학년 교과서에 처음으로 나오는 사회는 바로 지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후로 이제 중심지라던가 문화유산, 역사적 인물, 공공기관 같은 토픽들이 나오는데요. 지도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도에서요, 의미를 알고 지도에서 위치를 찾는 그런 방법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는요, 위에서 내려다본 땅의 실제 모습을 일정한 형식으로 줄여서 나타낸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실제 모습을 일정한 형식으로 줄여서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그리는 그림과 다른 점은 그림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죠. 건물의 모양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고 해도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지도에서는 기호를 이용해서 정해진 약속에 따라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누가 봐도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지도를 보면 너무 장소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넓어서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을 때 우리가 그것을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자, 지도의 의미를 한번 같이 써봅시다. 자, 지도의 의미. 지도라는 것은 일단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입니다. 위에서 땅의 실제 모습이죠. 근데 그거를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일정한 형식, 약속을 지켜서 그대로 크기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줄여서 지도라는 것은 위에서 땅을 내려다본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모습을 일정한 형식으로 줄여서 나타냈다는 것이죠. 지도와 그림을 비교를 해보면 공통적으로 여기 있는 그림과 지도는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고 그린 그림이라는 것에는 다르지가 않은데요. 차이점이라면 그림은 그리는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도는 약속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봤고요. 자, 지도라는 것을 또 항공사진으로도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디지털 지도를 이용해서 보면 옆에 두 가지 모드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옆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도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게 되고 또 진짜 실제 뷰를 볼 수 있게 이렇게 항공사진도 제공을 합니다. 항공사진으로 보면 땅의 정말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이 건물이 이름이나 지역의 이름이 따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보기 더 어려울 수 있죠.
모르는 동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도는 땅의 모습과 건물, 지역 등의 이름이 지도에 나타나 있어요. 보시면 여기 초등학교 이름도 나타나 있고, 이렇게 학교는 전부 같은 기호로 나타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건물의 위치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지도를 이용한다면 지역의 모습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장소의 위치 등을 알 수 있다. 자, 기억해 볼게요. 지도를 보면 지역의 모습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장소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자, 기억하셨으면은 그대로 넘어가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기억한 거를 자꾸 보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암기를 하고 나중에 시험을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공통점은 뭐라고 했죠? 예, 이것도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었습니다. 글씨가 안 예쁘게 써졌어요. 제가 이거를 패드에 쓰고 있어서 글씨가 안 예쁘게 써져요. 양해를 해주세요. 원래 글씨는 요것보다는 조금 예쁘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다. 항공사진도 역시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 맞겠죠? 아, 땅의 모습이겠죠? 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항공사진은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다. 실제 모습이지만 건물의 혹은 지역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음. 지도는 땅의 모습과 건물, 그리고 어떤 동네인지 지역 이름, 나타나 있어서 건물 등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네, 이게 항공사진과 지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었죠. 지도를 이용하면 좋은 점 기억하시나요?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지도를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었죠? 지역의 모습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글씨가 여기가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장소를 알 수 있죠. 장소 위치를 알 수 있죠. 이렇게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었어요. 됐나요, 친구들? 친구들 같이 쓰고 있죠? 보고 계신 분들. 자, 지도에서는요, 위치를 찾을 때 약속한 기호를 알아야지 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방위인데요. 방위라는 것은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동서남북 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숫자 4처럼 생긴 이 방위표는요, 지도에서 사람이나 건물이 향한 쪽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지도를 어떻게 돌려보던지에 상관없이 위치를 좀 나타낼 수가 있겠죠. 지도에서 방위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방위표가 없는 지도도 있는데 만약에 방위표가 없으면 지도의 위쪽이 북쪽, 아래쪽이 남쪽, 동쪽이 오른쪽, 왼쪽이 서쪽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방위표가 꼭 없더라도 그렇게 그려졌구나 하고 지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위표를 이용해서 지역의 위치를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기준을 정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A 학교는 우체국으로부터 동쪽 30m 떨어져 있다. 이렇게 위치를 말할 수가 있겠어요. 방위표를 이용하면 우리나라 지도에서 여러 지역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겠죠.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을 이제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강원도는 서울의 동쪽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호를 우리가 쓰게 되면 지도에 땅의 실제 모습을 그리거나 수많은 정보를 글자로만 표시하면 지도를 알아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거예요. 아주 수많은 정보가 담길 테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지도에 담긴 정보를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복잡한 땅의 모습을 지도에 나타낼 때는 약속된 기호로 나타내면 훨씬 알아보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호를 쓰는 이유는 결국 뭐가 되겠죠?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 표에서 기호와 범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기호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지도에 간단하게 나타내려고 약속으로 정한 표시라고 했습니다. 기호는 이해를 했을 거고, 자, 그러면 어떠한 기호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될 거예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러한 지도에서 학교를 이런 표시로 지금 기호로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만 나타내면 이게 학교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옆에 범례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시는 초중고교를 나타냅니다 하고 나타낸 게 바로 범례예요. 이 지도에도 여기 방위표 있는 거 보이죠? 다시 돌아오면 범례라는 것은 지도에 쓰인 기호와 의미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기호와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기호랑 범례를 활용하면 땅 위의 건물이나 도로 등의 정보를 지도에 간단히 나타낼 수 있어요. 범례를 활용하면 지도에서 나타내는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범례, 그리고 기호, 이것의 좋은 점과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보면 방위에 대해서 배웠고요. 기호, 그리고 범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친구들에 따라서는 이런 새로 나오는 개념적인 용어가 조금 낯선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교과서에서 우리가 새로운 말, 새로운 단어, 새로운 개념을 접하게 되면 그 개념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다음 단원, 다음 진도에 그것이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말이 나왔다면 꼭 한 번씩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넘어가는 습관을 기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서 방금 배운 거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뭐가 있었죠? 방위, 기호, 범례. 딱 3가지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거에 대한 의미를 조금 생각해보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위라는 것을 보면은 어떤 단어를 떠올려야 하냐면 방향이다. 방향을 나타낸다. 위치다. 뭐가 있다고요? 동, 서, 남, 북. 우리 친구들 요거는 잘 알고 있잖아요. 동서남북. 방위표는 왜 필요하죠? 지도에서 사람이나 건물이 향한 쪽과 상관없이
위치를 네, 방위표를 사용하면 지도에서 사람이나 건물이 향한 쪽과 상관없이 위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타내는 방법. 자, 지도에서 방위표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자, 지도에 방위표가 없으면 지도의 위쪽이 북쪽, 그 다음에 아래쪽이 남쪽,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라고 약속했다. 지도는 약속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방위표를 이용해서 지역의 위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봅시다. 지도를 보고 위치를 말할 때는 지도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일 먼저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준 중요해요. 기준을 정하고 방위표에 따라 장소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방위표를 이용하면 우리나라 지도에서 여러 지역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기준을 정해서 말을 해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호랑 법리에 대한 정리가 남아있죠? 자, 기호는 왜 필요했을까요? 자, 지도에 땅의 실제 모습을 그리거나 수많은 정보를 글자로만 표시하면 지도를 알아보기가 힘들게 되겠죠. 그러면 지도 알아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도에 담긴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복잡한 땅의 모습을 지도에 나타날 때에는 뭘 써야 한다고요? 약속한 기호. 기호를 마구 만들어서 쓰는 거는 안 돼요. 그래서 기호를 쓴다.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중요한 거라고 말했었어요. 자, 기호와 법리의 의미와 활용하면 좋은 점도 기억을 하고 있나요? 자, 기호라는 것은 약속으로 정한 표시. 법례라는 것은 지도에 쓰인 그 기호와 그 의미를 모아놓은
요거는 대표적으로 우리 봤던 게 요 학교 표시였죠? 범례는 지도의 옆쪽에 이렇게 해서 이 표시는 초, 중, 고, 교를 나타냅니다 하고 썼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기호와 범례를 활용하면 왜 좋을까요? 자, 건물이나 도로 같은 정보가 지도에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도로 등의 정보를 지도에 간단히 기호로 있고, 자, 범례를 사용하면 지도에서 나타내는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책이 쓰는 난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요새 초등학생들이 쓰기 싫어하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는 칸을 많이 만들었어요. 기억을 돕고 기억을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데는 한번 자기가 배운 것을 직접 써보고, 그러니까 인출을 하는 거죠, 정보를.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귀찮아하지 말고 꼭 한번 쓸 때 같이 써봤으면 좋겠어요. 혼자 쓰는 거랑 또 이 수업을 들으면서 쓰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직접 써보고 또 틀린 부분이 있다면은 앞으로 넘어가거나 설명을 들으면서 수정하고 그러면서 그냥 이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